송파구가 뭐 딱히 여기가 제가 감히 언급해도 될 만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네, 워낙 좋고, 보세요. 서울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집중적으로 지역에 집중적으로 상업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잠실, 가락시장 앞에, 그 다음에 여기 도곡역 앞에, 그리고 강남역 쪽에 딱딱딱딱, 네, 인구가 집중될 수 있도록, 인프라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송파, 잠실 같은 경우는 마이스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롯데 월드타워가 지어지면서 결국은 괜찮았다. 인프라가 상당히 더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향후 어떤 방향 흘러 들어갈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어디를 볼까요? 잠실 트리지움 볼까요? 잠실 트리지움이 원래 잠실 세내역이 신천이라는 데가 워낙 이름이 여기만 하면은 모텔촌이나 뭐 유흥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자, 2010년부터 해가지고 오르지 못했어요. 거의. 네. 6, 7년 동안 못 올랐어요. 자, 그래서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10억이었습니다. 네. 2016년까지는 10억이었는데 갭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죠. 네. 전세 8억이니까. 근데 이때부터 급등을 합니다. 자, 전세가는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해서 전세가 7억 8천에서 그냥 한 10억 뭐 9억 7천 뭐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랐으니까요. 네. 전세가가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까지 낮아요. 네. 전세가 뭐 10억대라는 건 좀 낮은데 결국은 그 잠실 같은 경우는 뭐 결국 대치동이나 그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대단지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그 쉽사리 많이 오르지는 못합니다. 네. 쉽게 많이 오르지는 못해요. 자, 리센스 한번 볼까요? 리센스. 자, 리센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2017년 이때 갭이 3억 이렇게 했었죠. 네. 지금 생각하면 이때 연끌 해가지고 좀 사둘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매가 11억. 그러니까 지금 26억이니까 15억을 그냥 버는 거죠. 네, 15억 번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최고 세율이 45% 맞게 됩니다. 네, 15억에서 반틈이 세금이에요. 네, 세금이니까요. 거의 한 50% 세금 낸다 치고 하면 7억 5천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마 어려워요. 그냥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다면요. 거주를 한 번도 안 하고 보유를 한다면요. 30%, 15는 보여야지 30%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시 리센츠, 트리즘 이렇게 가격을 한번 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5억 4,500, 26억. 분명히 11월에 24억 5천이 거래가 되었죠. 네. 저는 앞으로 향후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 윤석열 후보가 되는지 마는지, 될지, 안 될지,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됐다. 대통령 됐어요. 처음에 할 게 바로 규제 완화할 겁니다. 대통령 신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 조인트 까가지고 바로 조정대상 지역 전체 다 해제해라 이겁니다. 다 해제하겠죠? 네. 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래가 증가하게 됩니다. 거래.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또 바로 그렇게 하겠죠. 자, 50% 양도세 인하하겠습니다. 또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인하 1년 안에 팔면 50%, 2년 안에 팔면 25%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집값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서울 토지 거래 허가구역 전면 폐지. 네, 그러니까 규제는요 다 해제하잖아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 부자 어머니께서 더 오를 듯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더 오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DSR 규제를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DSR 규제가 시행이 된다라는 점은요. 이제는 진짜 풀 레버리지로 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도 이제 익절하는 타이밍은 왔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뭐 서울의 1주택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요. 뭐 팔고 다른 걸 사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같은 경우에서 이거 팔고 상급지 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뭘 삽니까? 잠실에서 어디 갑니까? 네. 잠실에서 이거 팔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진짜 어렵습니다. 네. 대출도 안 나와요. 네, 대출도 안 나오고 어디 갑니까? 이 잠실이랑 완벽한 인프라에서 갈 거면요. 차라리
자녀 학원 때문이라면, 네, 당연히 대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치로. 네, 도곡이나 상급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구정이든, 네, 반포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잠실 사시는 분들이 압구정을 많이 갈까요? 가려고 할까요?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한 15년 좀 안 됐어요. 네, 이 메이저급 아파트가 15년 안 됐습니다. 꺾이는 시기는요, 진짜 이 메이저급 아파트들이 20년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 노후화되는 시기가 좀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규제가 완화되면은 일시적으로 급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집을 팔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뚜렷하니까요. 사람들한테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당신이 집을 팔기 위한 명분. 집을 팔아야 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주면요, 집값은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집을 팔아야 되는 이유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익을 봤으니까 팔죠. 수익을 봤으니까요. 네, 저는 적당히 투자해요. 왜? 어차피 평생 동안 투자할 겁니다. 평생 동안. 자, 부동산 한 채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여러 채를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게 유리할까요? 물론 주식은요, 하나를 갖고 꾸준하게 들고 있으면요, 10배, 100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부터는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박스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횡보하지 않겠나. 장기간 하락보다는요, 횡보하지 않겠나. 네. 자, 2008년부터요, 이거 보시면은요,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자, 이때 10억 찍었잖아요. 자, 리먼 쇼크, 분명히 2008년 9월이니까 거의 리먼 쇼크 때 분양을 리먼 쇼크 전에 분양을 했고요. 입주를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이 9억, 이 가격, 네. 시장에서 이 가격이, 합리적이다, 합당한 가격이라고 받아들여지기까지가 거의 6년 걸렸던 겁니다. 6년. 네.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게, 서울에서 저렴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10년 걸렸다고요. 10년.